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 댄입니다. 3월 30일 종가 기준 이제 1분기 마지막 날이죠. 내일 3월 31일 사모펀드로 보는 매매 동향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종목군을 좀 보면 특이한 종목은 이제 저희가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 하는 이제 지쳤죠. 저희가 항공 관련해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틀 연속 한 3일 됐나요? 네, 지금 기아, 만도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뭐 만도 같은 경우는 어제도 나왔었죠. 그래서 자동차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전쟁 위기가 이제 화해 분위기로 간다. 근데 뭐 쉽지 않은 사람이죠. 중국하고 북한보다 더 독한 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합의가 단기에 일어날 수는 없지만 주가는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선반영 이후 이제 조그만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매크로 이슈랑 연동된 이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애널리스트가 바텀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아이디어만 제공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추세가 형성되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따라붙으면 뭐 잘 따라붙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아니야 이거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사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퀀트로 계속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모펀드가 저가 매수로 절대 수익 관점에서 사모펀드는 뭐 지금 전쟁 최악 아니야? 지금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특징적이고요. 뭐 제가 좀 좋아하는 회사인 한미글로벌 DB는 제가 본지 오래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징적인 거는 오늘은 이런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초 대비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도 연초 대비 좀 빠진 종목들도 매도가 이제 로스컷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많이 오른 종목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그래도 연초 대비 20-30% 오른 종목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거셌습니다.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연초에 이렇게 터진 거 지금 3분의 1 복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줄이냐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투자하시는 거고요.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눈으로 보는 것만큼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장이 많이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뭐 여러 종목을 저희가 담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오르는 게 있어요. 뭐 장이 오르니까. 근데 한 종목이 갑자기 뭐 차익 실현 이런 거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포합 아니면 뭐 밑으로 좀 빠지는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벌리는 그런 구조라서 지금은 퐁당퐁당 장세 뭐 사실 쉽지 않죠. 뭐 연우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며칠 사이에 슈팅을 했는데 아마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세게 나오거나 이러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하나생명 최근에 컨트롤 계속 나왔었는데 뭐 그 연초 대비 얼마나 올랐다고 또 바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제 스트레이트 키즈죠. JYP 얘기가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SM, YG엔터 모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거 뭐 SM 연초 대비 오른 것도 없는데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냥 오르면 매도입니다. 기계적으로 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모펀드가 산 것 중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대한항공이에요. 사실은 이 대한항공이란 주식은
펀드 매니저들도 100%잘 못 맞추는, 컨빅션 있게 살 수 없는, 뭐 바텀업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가, 환율, 그 다음에 로드 팩터, 그 다음에 뭐 화물, 뭐 FSC 같은 경우에는 화물도 봐야 되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채워졌는지, 그 다음에 환율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유가가 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조정을 보였던 이유는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레벨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2분기 때 이 유가를 유지하면은 유류할증료가 많이 올라가서 영업이익에 반토막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계획을 하는 대기 수요가 많은 거는 100% 사실입니다. 요거는. 그다음 공급 부족도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얘기는, 비행기라는 게 이제 저희가 뭐 자동차처럼 주문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운용 리스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북으로 비행기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도 오더하고서 캐파를 늘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확인하고 공급을 주문을 하면 뭐 조선처럼 2년 걸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수요를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유가가 오르면 유류 할증료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어느 정도 그 유가 오른 거를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팬데믹 이전에 이제 운임이 50% 60%만 회복해도 2분기 때 BEP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오더가 많아지면 저희가 일단 예약을 하죠. 저희 예약할 때 결제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10% 결제금 하고 이제 티켓팅 뭐 컨펌 하면 나머지 90%가 결제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10년 됐나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100% 결제합니다, 저희가. 네. 그렇게 되면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선수금을 받게 되는 거고, 선수금, 네, 부채로 쌓이죠. 부채로 쌓이게 되는데, 돈을 먼저 받은 거니까요. 이제 서비스로 갚아야 되죠. 운송을 하고. 근데 이게 캐시 입장에서, 운영자금, 운영 캐시플로우 입장에서는 돈이 먼저 들어와요. 네, 매출은 나중에 생기는데 돈이 먼저 들어오니까 유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뭐 SEC 기준으로 월에 한 100억 정도 운영자금이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100억 원 적자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티켓팅만 잘 되는 걸 보면 P가 올라가면서 티켓팅이 Q가 이제 채워지면은 PQ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는 2분기 대비 1분기 대비 이제 2분기가 30% 급등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은 2분기 때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데, 이제 이게 위드 코로나 뭐 이런, 뭐 작년에는 텍트주 이런 걸로 뭐 여행주랑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스권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스를 올라갈 때는 꼭 붙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가 굉장히 지겹죠. 안 사요, 사람들이. 근데 꼭 이렇게 3번과 4번의 박스를 거친 이후에 올라갈 때, 요 전고점을 넘어설 때가 주가가 제일 셉니다. 네, 왜냐면 안 사거든요, 사람들이 올라가도. 네, 그럼 외국인만 계속 사고.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의 콘트로 보는 수급 내용들을 좀 보면,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줄였습니다. 좀 지우고 할게요. 좀 지저분하네요. 네, 좀 줄였고, 보시면 연기금 순매수는 뭐 조금 최근에 올라오긴 했네요. 뭐 기관들도 최악은 지났습니다. 주가가 좀 빠졌음에도 뭐 유가는 뭐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진 않겠지,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근데 외국인이 계속 샀네요. 좀 신기한데 외국인이 최근에 이런 기조로 샀습니다. 외국인이 샀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고, 최근에 사모펀드가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아무래도 단기 주가는 굉장히 잘 맞추시는 분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관이 올라오는 거에 사모펀드의 순매수가 많지 않나, 투신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항공주, 저는 화물 기저가 높아서 사실 대한항공보다는 실적 개선폭이 다른 LCC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대장주는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행 소비 심리를 보니까 22년 들어서 무조건 작년보다는 무조건 높은 거죠. 네, 내년은 무조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잖아요. 그럼 주가는 하반기 때 반영될 수도 있어요. 주가라는 게 2022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수요 잘 모르겠어. 22년도 2분기 때 수요 나 100% 확신 못해. 근데 갑자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반기 때 유가도 오르는데 같이 오른다. 이거 뭐야? 나중에 지나고 나면 23년에 실적이 대박으로 터집니다. 요거를 보통 저희가 하반기 때는 22년 하반기 때는 23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이 여름부터 올라요. 그래서 여름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도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고 좀 돌파하면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프리미엄 채널에 러시아 이쪽 월 1,700억씩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서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보통은 1분기 실적 나오면 사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1분기 실적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2분기 중에는 어찌됐든 러시아의 최악인 국면은 또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분기 실적 나오면 사야지라는 생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분기 실적 즈음 되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경우에는 4월 둘째 주에 나오나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올 텐데, 그 전에 이제 주가가 먼저 반등 나오는 거죠. 바닥에서 20% 오른 다음에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리포트 좋게 나오고 바닥 지났다. 그러면 우우 했는데 얼마 안 올라요. 정작 여기서는 5에서 10% 올라 끝납니다. 네.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 다 파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컨트롤 보는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팔지 않아요. 기간 누적 순매수도 약간 진짜 코딱지만큼 살짝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금이 이제 팔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세게 샀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이 판다는 거, 이거 약간 단기 주가 되는 반영인데, 물론 지금은 뉴스가 다시 러시아가 협상이 안 한다. 독한 사람들이죠. 이걸 누가 맞추겠습니까, 러시아가. 다만 악재는 선 반영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은 안 좋을지라도 이제 단기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주가는 빠져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 덜 빠지죠. 여기서 10%씩 빠지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면 뭘 살 건가? 이거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일단 원자재, 물류비, 인건비 부담은 지속된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완성차와 부품사가 있으면 보통 부품사들이 이제 국내 생산에서 해외 공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서 다시 해외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물류비가 오른 거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거죠. 부품사는 영업이익률이 5%거든요. 마진율. 전기차 좀 하면 한 10% 될까 말까요? 하청업체로 보는 거죠. 야, 이거 니네가 알아서 해. 물류비 들어가는 거. 마진 그냥 2% 나오면 좀 참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완성차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고, 그래서 퀀트에 지금 사모펀드가 사는 게 현대, 그 다음에 기아, 그 다음에 그 베타가 항상 큰 부품사가 있어요. 만도입니다. 만도. 이건 항상 먼저 올랐다, 항상 먼저 빠져요. 자동차 섹터에서 아직 이빨이 성치 않기 때문에 발음이 셉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 생산 회복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업체들보다는 빠르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 부지런한 걸로 치면은 어디 가서 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고 뭐고 잠깐 집에서도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완성차한테 부품사가 비용 전가 어렵기 때문에 부품사의 반등보다는 현대 기아차의 반등이 좀 셀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현대 위아가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아쉽더라고요. 중국에서 러시아로 공장을 이전을 했어요. 메리츠의 김중선 연구원님 자료를 좀 봤는데, 21년도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럼 초기에 가동할 때 무조건 적자거든요. 뭐 물량이 많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바텀으로 자세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 공장 이전을 했는데 전쟁 났네. 그럼 뭐 1분기 때 뭐 안 봐도 뻔하죠. 러시아 쪽 현지 공장 대응하려고 한 건데 전체 매출의 물량이 아마 현대 기아 쪽에 러시아가 한 25% 정도 될 겁니다. 꽤 많거든요, 이머징이. 그러니까 1분기 때 뭐 안 봐도 실적이 작살 났겠죠. 그러니까 실적 나오면 다시 오를 텐데 주가가 선반영해서 먼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 현대 기아, 그다음에 만도, 미아 요 네 개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스모키 매너리스 출신인데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물론 제가 PM을 그만둔 지 펀드 매니저 그만둔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퀀트에 걸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냥 산업 섹터가 매일매일 왔다 갔다 움직여요. 지난주에 계속 나왔던 큐브엔터 뭐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뭐 이게 지속성이 있다라고 100% 장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분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뭐 항상 주식시장은 힘듭니다. 뭐 이런 투자 아이디어, 엄브렐라 리서치가 저 말고도 사실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방송은 저 혼자 먼저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부적인 뭐 스모켓 탐방 리포트나 이런 것들은 엄브렐라 리서치 어플리케이션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